네, 여러분 이어서 17번 보시면 금속 A와 B와 관련된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 원자량 조건이 주어져 있고 T도시 1A템에서 기체 1몰의 부피를 25L라고 줬어요. 화학 반응식은 정확히 제시를 했고 아래쪽을 보면 충분한 양의 염산과 금속의 혼합물이 반응을 했고요. 이때 질량을 제시했네요. 그리고 15L의 H2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위쪽에서 25L가 1몰이라고 제시했으니까 수소기체가 총 0.6몰이 나왔다는 건 알려준 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 금속 혼합물 질량을 제시했는데 구하라고 한 건 금속 혼합물 중에서 B의 양을 물어보고 있네요. B의 몰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17번은 좀 풀이가 여러 개로 나올 수 있는 게 일단 눈에 보이는 풀이는 B의 양, B의 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구하라는 걸 미지수로 삼아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이해도 되겠죠. 물론 지금 B의 양뿐만 아니라 A의 양도 모르기 때문에요. A 금속의 양을 A 몰이라고 두고 B 금속의 양을 B 몰이라고 두면 미지수를 두 개를 잡았지만 자료가 두 개가 있거든요. 질량에 대한 자료가 있고 여기 몰수에 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둘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사실 내분으로도 풀 수 있는데 내분은 바로 눈에 보이는 풀이가 없으면은 함부로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분을 연습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문제도 사실 내분으로 풀면 계산도 훨씬 간단하거든요. 근데 실전에서는 내분으로 풀려고 하다가 내가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바로 눈에 보이는 내분 방식의 풀이가 없다. 그러면 그냥 연립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미지수가 두 개가 나와도요. 저도 미지수를 싫어하지만 미지수의 개수만큼 조건이 있으면 어쨌든 풀리긴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A몰, B몰이라고 잡아도 A와 B를 활용해서 질량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올 테고 수소기체의 몰수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올 테니까 문제가 안 풀리진 않죠. 이럴 때는 그러면 새로운 풀이를 생각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풀이가 있으면 그 풀이를 해주시면 되고 물론 이 문제는 제가 연립으로도 한번 풀어보고요. 내분으로도 풀어볼게요. 내분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조금 더 계산은 간단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정석대로 연립을 한번 해보면 A를 A몰, B를 B몰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금속의 질량에 대해서 식을 하나 써볼게요. 원자량이 주어졌으니까 원자량과 몰수를 곱해주면 질량이 나오겠죠. A는 24인 거니까 24A가 되고 B는 원자량 27인 거니까 27B가 되고요. 이 값이 질량으로는 12.6이 나온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 수소기체의 몰수에 대한 식은 반응식의 개수가 완벽하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A가 A몰 반응하면 개수비로 1대1인 거니까 수소기체도 A몰이 나올 테고 B는 B몰 반응했을 때 2대3인 거니까 1.5B가 나올 테고 그 결과로 0.6인 거죠. 이때 소거를 해서 구해야 되는데 항상 구하라는 걸 봐야죠. 우리가 문제에서 A의 양을 구하라고 했으면 B를 소거하면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 B의 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를 소거해주면 되겠네요. 아래쪽 식을 24배 해주면 24A가 되고요. 24배 해주면 36B가 되는 거고 24배 해주면 14.4가 되고요. 세 번째 줄에서 첫 번째 줄을 빼준 걸로 계산을 해주면 9B가 나오고 빼주면 1.8이 나오고요. 그 결과로 B가 0.2가 되기 때문에 답을 0.2로 즉 4번으로 내주면 되니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연립을 해도 그렇게 그다지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겠죠. 뭐 이런 방식대로 정석대로 풀어보셔도 되고 근데 저한테 수업을 들으신 분은 27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분으로 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지금 A와 B가 혼합된 상태에서 그 결과물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혼합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분을 활용해서도 많이 풀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접근이 좀 잘 안 되신 분들은 주어진 자료를 일단 정리해보면 어떤 자료가 주어진 거냐면 지금 금속의 질량이 주어져 있고 또 하나는 수소기체의 양, 수소기체의 양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내분으로 풀고 싶다 또는 내분으로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조금 힌트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시도를 하다가 여기서 더 이상 풀이가 진척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내분형 풀이를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풀이 방식 자체가 분수형 자료를 만드는 거죠. 또는 분수형 자료가 주어졌을 때 분모를 기준으로 해서 분모의 비율대로 내분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자료가 우리한테 주어진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금속의 질량에 대한 것과 수소기체의 몰수에 대한 게 주어지는데 이 두 자료를 잘 활용해서 뭔가 내분으로 풀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일단 분수형 꼴로 자료를 만들어 보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을 가지고 여기서 뭐 인강으로 보실 때는 잠깐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풀어보면 이렇게 자료가 주어졌는데 그럼 수소기체의 양, 금속의 질량을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눠서 이 값을 그냥 내분을 해줬으면 돼요. 지금 주어진 자료를 보면 멀리 있으니까 전 이쪽에 써보도록 할게요. A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가 주어진 거냐면 반응식과 비교했을 때 A 1몰당 수소기체가 1몰이 나오죠. 근데 A 1몰일 때 수소기체가 1몰인데 A 1몰의 질량은 27g인 거니까 수소기체 1몰을 만들기 위해서 A의 경우에는 수소기체 1몰당 A 금속의 질량은 24
원자량 24인 거니까요. 24g이 필요한 거고 이게 A에 대한 자료고요. B의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B는 수소기체 1몰당 B의 경우에는 3분의 2몰이 필요하네요. 지금 반응식이 저 멀리에 있어서 제가 가진 못하고요. 수소기체 1몰당 B의 경우에는 3분의 2몰이 필요하고 3분의 2몰이면 원자량이 27이었으니까 18g, 즉 B 1몰당 18g에 해당하는 게 수소기체의 양분의 금속의 질량에 대한 겁니다. 어차피 비율에 대한 거니까요. 뭐 1몰당 3분의 2몰 이런 분수가 좀 싫으시면 그냥 B 2몰당 수소기체가 3몰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의 수소기체 3몰을 그대로 집어넣고 B 2몰의 질량에 해당하는 27의 2배 54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똑같은 방식으로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A와 B를 섞어준 상황을 생각하면 A와 B의 혼합물의 경우에는 전체 질량이 12.6g인데 몰수로는 0.6몰이에요. 그러니까 수소기체 0.6몰당 금속의 질량으로는 12.6g이 나온 건데 6분의 126이라고 했을 때는 21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건 계산을 해주면 21 형태가 되면서 얘는 24고 얘는 18인 거니까 이쪽으로 3차이, 이쪽으로 3차이인 거니까 1대1 내분점이고 뭐가 1대1인 거냐? 수소기체의 양이 1대1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쪽으로 와볼게요. 수소기체가 0.6몰인데 결과적으로 수소기체가 1대1로 혼합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수소기체가 이 A, B에 대해서 1대1이려면 여기 0.3몰, 두 번째 반응을 통해서 0.3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수를 고려하면 A는 0.3몰이고요. 개수를 고려하면 B는 0.2몰이 되겠죠. 그래서 수소기체의 양과 금속의 질량에 대한 거였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그냥 내분해주면 수소기체의 양이 몇 대 몇인지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항상 하는 건 이렇게 혼합물 상황에 대해서 몇 대 몇으로 섞였냐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몰수에 대한 정보였고 우리가 분수형 자료를 내분할 때는 분모를 기준으로 비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분수 형태로 만들 때도 지금 몰수가 분모 쪽으로 가도록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은 풀이였던 거죠.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내분 연습할 겸요. 선생님 그럼 혹시 이걸 반대로 썼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금속의 질량이 몇 대 몇인지가 나오겠죠. 금속의 질량 12.6g을 기준으로 해서 몇 대 몇이다 뭐 이런 게 나왔을 것 같아요. 한번 이걸 반대로 뒤집어 써보면 만약에 내가 금속 뭐 1g당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요. 금속의 질량당 생성되는 수소기체의 양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라고 해주면 마찬가지로 좀 머니까요. 저는 이제 가지 않고 이쪽에만 자료를 써볼게요. A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A의 경우에는 A 1몰당 수소기체가 1몰이 나오는 거니까요. 금속의 질량, 금속 24g당 A의 원자량 24죠. 수소기체가 1몰이 나오는 거예요. B의 경우에는 아까 했듯이 B 2몰당 수소기체가 3몰이다. 또는 뭐 1로 통일해 주려면 수소기체 1몰을 만들려면 B가 3분의 2몰이 필요한 거니까 B 18g당 수소기체가 1몰이 나옵니다. 여기가 B에 대한 부분이고 A와 B를 섞었을 때 수소기체가 얼마나 나왔냐면 12.6g을 섞어서 금속의 질량으로요. 수소기체 양이 0.6몰이 나왔어요. 그럼 아까랑 비슷하게 6과 126이라고 생각해주면 얘는 21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몇 대 몇 대 몇인가가 필요한 건데 이런 반비례 자료 또는 분수형 자료를 갖다가 정리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내가 계산에 자신 있으면 사실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 이제 계산이 더 이상 안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계산에 자신이 있으면 이런 자료들도 금방 정리가 되거든요. 지금은 제가 계산 연습을 할 겸 자료 정리를 해볼게요. 실전이었다면 이렇게 푸는 건 상당히 돌아가는 풀이에요, 여러분. 지금 굳이 질량으로 할 필요가 없죠. 수소기체 양,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풀이로 내분을 해줘야지 이 풀이로 오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풀어도 당연히 답은 나올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밀고 가볼게요. 그러면 일단 3으로 약분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자료 정리를 해보면 8분의 1과 7분의 1과 이쪽은 6분의 1 형태인 거고 요게 차이가 몇 대 몇인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차이가 몇 대 몇인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분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어려운 거니까요. 분수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편한 자료로 바꿔보면 이 분모에 있는 건 반비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이 했던 게 1g당 분자수하고 분자량이 반비례한 게 있죠. 그럼 이렇게 뒤집어 써주거든요. 지금 8분의 1과 7분의 1이면 얘네 둘의 비율은 7대 8인 거고요. 8분의 1과 6분의 1이면 얘네 둘의 비율은 3대 4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분모가 4대 3이면 분모에는 반비례하는 거니까 바꿨을 땐 3대 4로 써야 되죠. 3분의 4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의 3분의 4배 그럼 3분의 28이 들어가주면 되는 거고 전부 다 3배 해주면 되겠죠. 전부 다 3배 해줬다라고 해주면 조금 복잡하니까 이쪽에 쓸게요. 전부 다 3배 해주면 21이 있고 24가 있고
세배해줘서 28이 돼주면 요게 이 셋의 비율인 겁니다. A와 A 플러스 B와 B에 대해서 금속의 질량분의 수소기체의 양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몇 대 몇 내분점으로 혼합물이 들어갔나를 봤더니 이쪽으로는 3 차이가 나고 이쪽으로는 4 차이가 나죠. 그러면 3대 4 내분점이고요. 이걸 반대로 뒤집어 써야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A에 대한 거였고 이게 B에 대한 거였다면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A의 질량과 B의 질량, 항상 분모가 기준인 거예요. 금속의 질량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해야 되냐면 3대 4로 내분하되 B가 3이고 A가 4인 거예요. 그럼 전체 질량 중에서 B가 차지하고 있는 게 몇이에요? 우린 B의 몰수가 필요한 거니까 B의 질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B의 질량은 전체 중에서 7분의 3입니다. 얘네 둘이 지금 4대 3의 비율인 거니까 질량으로 4대 3요. 전체 중에 7분의 3이죠. 아까 전체 혼합물의 질량이 12.6g이었으니까 12.6g을 기준으로 시작해서 7분의 3배를 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1.8인 거고 5.4g인 거고요. 결과적으로 답은 맞네요. 지금 27이 원자량이었으니까 27 기준으로 5.4면 0.2몰이 맞는 거죠. 0.2몰을 내게 되는데 이렇게 풀면은 사실 내분으로 안 푸는 게 훨씬 낫죠. 그냥 정석대로 처음에 연립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상황이기 때문에 내분의 경우에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바로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면 굳이 시도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내분을 충분히 연습해서 특히나 우리가 내분을 활용했을 때 무조건 좋은 풀이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 있잖아요. 특히나 동위원소에서 많이 썼었고 그런 사항들 제외하고 실전에서는 눈에 안 보이면 연립, 미지수를 도입하는 거 이런 것들 너무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같으면 제 생각엔 이 풀이가 좀 좋은 풀이 같고 얘도 정석적인 풀이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풀이는 아닙니다. 17번은 좀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봤고요. 넘겨서 18번 문제 보시면